연일 우클릭에 열중하는 이재명이라고 하기도 좀 웃긴 게 25만 원 안 뿌린다더니 뿌리고 기본 시리즈 접는다더니 안 접고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이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공제액을 늘리고 주택 상속세를 거의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우클릭 논란이 또 한 번 일었습니다. 상속세 최근까지만 해도 못 올려서 안달이 났었던 민주당이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는 이재명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정의당 같은 게 좌파 정당이고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합니다. 아무 말이나. 국힘당에서는 대번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맞받아쳤고요. 그러자 이재명은 거짓말이 아니다, 국힘당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바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왈 국힘당의 상속세 개정안은 부자 감세만 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제액을 높여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상속할 때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거라고, 이게 공평하고 평등한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9%밖에 안 된다, 1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던 게 민주당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클릭을 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좌에서 우로 넘어오는 전향자도 있는 마당에, 물론 전향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향을 한 사람보다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정치인이 자기 스탠스를 바꾼다고 그게 무조건 나쁜 일이고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저 여의도에 있는 보릿자루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비전 있고 미래 있는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우클릭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양탈을 쓰고 다닐지언정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늑대 털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은 상속세 공제액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곁들였어요. 경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낫다. 경제도 민주당이 잘하고 안보도 민주당이 더 잘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이게 이재명의 워딩입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천 간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해온 말들, 이재명이 살아온 길은 경제를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재벌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공정한 국가는 불가능하다. 공정 국가 건설을 위해 재벌 체제 해체에 목숨을 걸겠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2017년 대선 때. 5년 뒤 대선 때는 더 심해졌어요. 시장 만능주의의 민낯이 부끄럽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두고 한 말입니다. 혹시나 이게 그럴듯하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만능주의라는 것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반대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의 워딩은 다 저런 식입니다. 항상 억강부약 대동세상,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간다. 정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비전이었다고 전해지는데 홍길동 전에나 나올 것 같은 자유주의의 반대 극단 같은 말이고, 왕정체제에서도 완전히 정의롭다고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억강부약이 자기 정치 철학이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나라가 자국 산업 지원책을 대놓고 운용하는 상황에서 산업을 지원해서 위기의 경제를 구하자는 모든 아이디어를 이재명은 부자 감세라는 개소리 한마디로 다 일축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심지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근무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첨단 산업계의 비명소리조차 말장난이라 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경제를 잘하는 꼴인가요? 경제를 마치 북괴처럼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재명이 지가 집권하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주가가 그냥 오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자기는 주가 조작을 혼낼 거라서 랍니다. 혼을 낸다는 게 대체 무슨 헛소리일까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법은 이미 있는데? 검찰 수사를 강화합니까? 민주당 니들이 검수완박을 해버렸잖아요. 민주당 지들이 막 몽둥이 들고 잡으러 다닐 겁니까? 주가 조작범을? 지들이 뽑은 헌법재판관은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서 한몫 거하게 땡겼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남국인은 온갖 코인 관련 의혹에도 손가락 하나 못 대면서 이재명 지가 세상을 그냥 정의롭게 만들겠다? 심지어 이재명 본인도 작전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던 인간이면서, 검찰총장이나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저런 소리를 했다면 차라리 오케이. 그런데 이재명 지가 뭘 해서 시장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억강부약이나 하겠다는 인간이 억강부약이 공정한 겁니까? 이재명이 고치겠다는 시장의 불공정성, 상속세를 공정하게 깎는다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멀쩡한 회사 쪼개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맘대로 주가 떨어뜨리고 소수의 대주주들이 이익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앞뒤 모르는 어린 백성들을 되개지 만들어서 꼬셔보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묻어있는 말이거나, 아니면 천지를 모르고 떠드는 멍청한 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자회사로 자꾸 회사를 분리해서 따로 상장을 시키고 계열을 계속 분리하고, 다른 나라보다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주회사도 한국은 외국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 형태도 외국의 지주회사, 대표적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나 워렌 버핏의 회사 벅셔 해서웨이가 있는데, 한국 지주회사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상속세, 상속제도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없애고 있는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 기업 지배지분의 상속세율 가산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남들은 계속 기업을 경영하게 하려고 지배지분은 오히려 납세를 유예해 주거나 조건을 걸어서 깎아주거나 혹은 면제해 주는데, 한국은 기업을 빼앗기게 하려고 지배지분에 가산을 해서 60%의 세금을 물립니다. 과세 시점도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왜냐? 지분을 물려받은 시점에는 실현이익이 아니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아직 실현을 안 했으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실현하기 전에 과세를 하면 그것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죠. 사실상 자리세에 가까운 거죠. 또 상속받은 시점에 과세를 하면서 기업 지분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운이 좋아야 대출을 받아서 내는 거고, 아니면 지분을 처분해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속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해외 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 납부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데, 유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을 빼앗기거나 기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유리한 애 만에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60%라는 세율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기업의 총수보다 국가가 지분율이 더 높아지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단 2대 만에. 왜 한국에는 100년 기업이 나오지 않는 거냐 어쩌냐 주댕이로만 떠들어대면서 100년은커녕 50년 기업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20년 30년쯤 하면 회사가 없어지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외국 기업이나 펀드에 팔아버리고는 사업을 종료하는 게 차라리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회사를 일찌감치 처분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간 뒤에 상속을 하면 양도소득세만 물면 끝인 겁니다. 어차피 뺏길 회사,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는 게 이익 아니겠어요? 그 부작용이 계속 심해지니까 계속 기업이 떠나가기만 하고 부자들이 떠나기만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도 줄어들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세계에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 제4세계, 5세계, 6세계 그런 게 있다면 그 어느 국가도 이런 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변태 같은 상속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나라 경제는 계속 쭈그러들기만 한다고 경제학계와 재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 부자 감세해주면 안 된다면서 저 꼴통 똥86 운동권 새끼들이 막아온 거예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국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지배지분 가산을 없애고 공제액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었는데 작년 12월 10일에 민주당에서 부결시켰어요. 이재명은 국힘당은 부자 감세만 추진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국힘당 법안에도 주택 공제액 상향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민주당, 이재명, 지들이 막은 거라고요. 상속세 공제액이 너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5억 원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집값 평균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속세 논쟁은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 겁니다. 국힘당이 동의만 해주면 다음 주에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다. 이재명의 이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산안으로 깽판 치고 탄핵을 29명이나 하는 동안에는 국힘당이 동의해줘서 했습니까?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온갖 미친 법들을 찍어낼 때는 국힘당이 동의해줘서 했습니까? 검수완박,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는 국힘당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 지들이 국힘당 동의를 구했다고 갑자기 국힘이 동의를 안 해줘서 세금을 못 깎아준다고 쌩 거짓말을 떠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 5년 동안을 지네끼리 날치기만 해왔잖아요. 그냥 지들이 그걸 하고 싶으면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의지만 있다면. 이재명의 저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려면 상속세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민도 없고 오로지 이때다 싶어서 국힘은 부자 감세만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서민을 신경 쓴다, 뭐 이따위 표장사질이나 하고 나설 때가 아니라고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심지어 그놈의 서민 감세안 국힘당 안에도 들어 있었다고요. 오로지 그저 정치 쇼와 거짓말 뿐인 겁니다. 온 국민이 상속세 걱정을 하게 만든,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너네들이었다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물려받을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왜 상속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초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돈이 없을까 봐 걱정돼서 이러는 건지, 이재명은, 민주당은 상속세를 가지고 가짜 우클릭 쇼를 하면서 표장사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민주당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 낮고 쓰레기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